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올해도 하루 남았는데 어제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로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탄핵 문제, 또 거기에 대규모 인사사고까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오늘 내일 남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힘들었던 여러 가지 D램이라든가 HBM이라든가 파운드리 하나 더해서 낸드까지 이런 걸 한번 결산하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삼성전자인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시간은 기다려 주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겐 가장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시간이 삼성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기다려 주지를 않죠. 참 삼성전자가 초격차라는 말 속에 가려진 32년 동안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 이 자신감을 언제 회복할 수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독 달팽이는 D램하고 HBM하고 파운드리하고 낸드 플래시는 뭐 잠깐 이렇게 하겠지만은 크게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25년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원적인 그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의 D램 문제는 어떤 건가? D램. 이 흔들리는 글로벌 메모리 1등,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D램 점유율도 사상 최대로 제일 가장 좁혀졌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D램의 점유율을 많이 깎아먹었다는 거죠.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권석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삼성은 D램 공정에서도 발열 문제 심했죠. 성능의 불안정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다. 설계의 문제일 수 있고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A 같은 것부터 어떤 업체보다도 먼저 EUV를 적용을 했는데 당연히 최고의 성능의 그 기계로 만일 D램을 만들었으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발열 문제라든가 성능이 안 좋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비싼 기계를 넣었음에도.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 이게 참 컸었습니다. 갈등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설계와 공정 모두에서 문제를 그냥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누적된 문제가 HBM에 그대로 이렇게 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증폭돼 버린 거죠. 되는 기술만 하는 방식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20년 전에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가 망했던 게 뭐냐면 PC에서 모바일에서 AI, 이걸 삼성이 잘 못했던 거죠. 자, D램은 이렇게 지금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원 X, 원 Y, 원 Z, 여기까지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레거시 공정이라서 뭐 중국의 그 폭탄 같은 물량 공급에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원 A, 원 B, 원 C, 원 C,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가서 원 D, 원 D가 지나면 원 E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D램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A D램입니다. 삼성전자는 1A D램에서 EUV 공정을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율하고 성능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A D램을 만드는데 EUV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패턴을 그리는데 여러 번 해야 될 걸 EUV로 하면 짧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자외선이기 때문에 면적도 줄이고 이랬으면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수율하고 성능이 오히려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설계 재검토, 지금 뭐 가을에 들어서 1A 설계를 뭐 회로를 재설계를 한다, 전면 재설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1A D램이 제가 이제 서울경제신문의 그 유튜브를 봤더니만 최종적으로 내년 5월이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5월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젠슨황 CEO가 SK 하이닉스 보고 HBM4를 6개월을 당겨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5월이면은 SK 하이닉스가 HBM4를
생산할 시기예요. 이 샘플을 내고 이럴 시기를 훨씬 지나버린 거예요. 샘플은 아마 2, 3월에 나올 거고요. 샘플을 콜테스트를 통과하면 5월, 6월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시기인데 삼성이 원A DRAM을 내년 5월에 생산을 한다? 시기적으로 늦은 거죠. 만일 SK 하이닉스가 HBM4를 원 B DRAM으로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좀 딜레이 된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예정된 거로 봐서는 이 5월이라는 것도 이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SK 하이닉스한테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삼성전자는 HBM3와 HBM3E의 1A DRAM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HBM4부터는 1B를 뛰어넘어서 1C를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말한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근데 삼성전자는 1B를 왜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해 5월부터 16GB의 1B DDR5를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9월에는 32기가 1B DRAM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B를 안 쓰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1B DRAM의 생산 능력을 월 10만 장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1B DRAM의 평균 수율이 60%. 60%라. DRAM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수율이 80에서 90% 정도 돼야지 대량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생산성이 있는 건데 1B DRAM이 작년 5월에 벌써 시작을 해서 올해 3분기 말인데도 60% 수준이다. 수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쟤는 뭐 이런 것들을 수율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확보가 될 거지만 저는 눈에 들어온 게 딱 이건 거죠. 1B DRAM은 설계 당시부터 HBM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HBM에게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고 그냥 DDR5로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면서 HBM 향 개조 등이 어려운 상황이며 1B DRAM이 HBM 로드맵에서 배제됐다는 거죠. 제가 이게 그냥 미스터리한 거예요. 1A에서 1B로 넘어왔는데 1B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리고 수율이 60% 넘었으니까 지금 뭐 한 70% 정도 됐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HBM에 써먹으면 되는데 설계 당시부터 HBM을 고려를 하지 않고 로드맵에서 배제를 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HBM을 우습게 본 건지 이거 제대로 못한 거죠. 제대로 이 수뇌부에서 잘 생각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아직도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은 1C DRAM에다 목을 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평택 캠퍼스 P4에 1C DRAM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하는데 현장에서 들려지는 얘기를 보면 벌써 장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내년 2월경에 생산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서울경제에서 얘기를 하고 내년 5월에 대량 생산이 이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1C DRAM의 굿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을 확보했다. 지난 여름까지는 1C는 한 자리 숫자였어요. 수율이.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50에서 60%였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1C DRAM이 그 안정성이라든가 대량 생산 이런 체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HBM4에는 1B를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추격하기 위해서 HBM4에 1C DRAM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1C DRAM은 차세대 HBM4 공급 경쟁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에 1C DRAM에서 수율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몇 %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B도 지난 3분기에 60%였으니까 1C DRAM이 지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50에서 60?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C DRAM이 평택 캠퍼스에서 내년 5월이든 내년 하여튼 1분기 말이든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수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C D램의 HBM4에 성공적으로 양장할 수 있지는 아직 판단이 어려워요. 만일 원C D램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을 한다는 것들은 공연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C D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수열 구현에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C가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원D D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평택캠퍼스 P2에 10나노급 7세대의 D램이니까 원D D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D D램이 끝나면 원2로 넘어가거든요. 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D램에서 실수를 하고 잘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선제적으로 남아있는 평택캠퍼스 P2 요 라인에다가 월 1만 장 수준의 파일럿, 그러니까 그 원패스라는 게 뭐 그냥 시험 라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내년 1분기께 완전히 이제 라인이 이제 구축이 돼 가지고 시험 생산에 들어가겠죠.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잘 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대를 간과한 D램 전략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D램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뭐 DDR4라든가 DDR5를 스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HBM처럼 스펙 이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대량으로 찍어놓고 물류창고에 쌓아놓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사가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것이 삼성전자가 썼던 메모리 반도체의 전략이었죠. 그렇지만 하지만 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죠. 메모리 반도체가 코모디티, 범용, 레거시 뭐 이런 것들에서 스페셜티,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고 가는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을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는 고객사들의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뭐 소상공인은 어느 부분에 있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니즈가 시대의 변화를 이걸 읽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이 모멘텀을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저 역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과 완전히 딴판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 한 5년 동안 이것을 못했던 거죠. 삼성전자 HBM을 한번 본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내년에 HBM4를 가지고 역전할 수 있을까?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 개발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당시 김기남 부회장이죠. 작년에 퇴직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직을 해체를 했는데 이 HBM의 연구원들이 어디로 넘어가나 SK로 대부분 넘어갔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신문에 계속 발표가 되는 거 보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냥 판교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리나라 HBM이라든가 반도체 반도체 기술자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아픈 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대략 5년이 되는 거예요. HBM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비쌉니다. 따라서 굳이 HBM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5년 전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판단이 다 끝났어요. 5년 전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이 확인된 지 1년이 넘도록 다른 기술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D램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거를 지금 품질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죠, 이게. 자, 지난 한 해 동안 좀 이게 삼성이 잘 못했던 건 이해하자고요. 그럼 왜 올해는 못했냐고요. 올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D램이 있다는 거죠. D램을 해결을 못하니까 HBM을 못하는 것,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HBM은 메모리거든요. 그러나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SK가 잘하는 거예요. SK가.
SK가 잘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32년을 1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D램을 못해가지고 HBM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HBM은 SK가 잘 만들어서 TSMC 타이완 공장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엔비디아 상표를 달고 비싸게 시장에 팔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GPU의 핵심 부품이 되는 특별한 메모리, 이게 HBM이죠. 고유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HBM을 D램이라고 메모리라고 말을 잘 안 한 거죠. 새로운 그냥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HBM. 그래서 메모리 하면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 하는데 거기다가 HBM이라는 게 따로운 부류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3분기에 될 거다 넘어갔어요. 4분기에 될 거다 또 뭐 얘기가 없어요. 서로 다른 어디 물어봐도 삼성 내부에 물어봐도 서로 다른 사람이 뭐 대답은 한결같아요. 뭐냐면은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못해? 그래서 HBM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기술도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연구하던 기술이에요. 하지만 삼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살 것인가 이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다 형성이 됐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HBM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죠? 특수 기능 메모리이기 때문에 특수 기능을 가진 메모리이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사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재고로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AI 산업이 주목을 받은 2, 3년이 되고서야 수요가 생겼어요. 그 전엔 사실은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기회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HBM은 만드는 공정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복잡하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간단해요. D램 만든 낱장의 D램을 뭐 처음에는 4층, 8층, 12층 쌓아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만들려면 메모리 라인을 하나 세우고 그것을 잘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비용을 생각하면 무턱대고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가 다 확인이 됐거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에요. AMD라 뭐 테슬라, 구글, 메타 지금 다 그걸 원하거든요. 삼성이 만들기 시작은 훨씬 다 잘할 것이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존에 이제 HBM은 이런 식으로 이제 GPU가 만들어지죠. 여기에다 이제 HBM을 만들고 여기에 베이스 다이가 있고 옆에다 병렬식이죠. CPU가 붙죠. 근데 HBM4부터는 이게 수직으로 쌓는 거예요. 수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세상이 내년부터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느냐. 자, 또 이렇게 한번 있습니다. HBM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수많은 특수 메모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미국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에게 그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멘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삼성은 그 모든 길목을 잘 알고 연구를 했고 개발할 역량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기본은 탄탄하기 때문에 있어요. 일부 패키징 문제라면 개선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D램 설계 자체의 문제라면 생각보다 개선이 어려울 수 있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을 지금 왜 잘 못 만들고 수율이 안 나오느냐? 패키징 문제일까? 아니에요. D램 문제라는 거예요. D램 문제에서 D램이 이게 잘 못 나오니까 여기서 HBM이 문제가 돼요. 삼성전자가 D램을 잘 못 만든다는 게 믿어지냐는 얘기예요. 안 믿어져요. D램을 지금 32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D램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젠슨 황이 올해 삼성한테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 없고 HBM 반도체가 탑재될 것이다. 젠슨 황이 어프로브드 그냥 승인됐다고 이렇게 사인까지 하고 이런 제스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한 벤더만 가지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복수 벤더가 돼야지만 가격 경쟁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젠슨 황의 발언은 삼성전자 HBM 품질이 납품될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품질 테스트에 통과하라는 거예요. 굴욕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굴욕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HBM3 이 8단, 12단이 내년 초에 납품이 된다 그래도 그 시장이 끝물이거든요. 내년 벌써 지나가면 1분기, 2분기 지나가면 관심은 HBM4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추격자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SK 두고 하는 얘기죠. 어찌 될지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기술이 사전에 충분히 깊이 연구되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방향을 못한 거죠. HBM을 대하는 삼성전자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존하고 몇 년간 탑 벤더 지위를 누릴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삼성전자가 D램에서도 경쟁력을 회복을 하려면 현대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인 노근창 그 센터장이 뭐라고 했냐면 D램에서 삼성전자가 전과 같아지려면 2년, HBM에서 빠르면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글로 남기지는 않았지만은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픈 손가락이 있는 삼성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내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진만 사장이 최근에 사장으로 들어와서 레거시 파운드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팹이라는 게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팹이 없는 그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엔비디아도 팹리스죠. 다 이런 회사, 뭐 마이크로 소프트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다 이렇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한진만 사장이 그 미국 쪽에서 그 부사장으로 있다가 파운드리 사업부로 왔는데 레거시 공정의 생산 캐파가 거의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냥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레거시, 그러니까 뭐 10나노, 20나노, 30나노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65나노 이하, 특히 22년 6월 말부터는 3나노 생산 라인에 집중했어요. 완전히 올인했던 거예요. 3나노가 생산이 돼서 저게 잘 되면은 TSMC를 잡는다, 물고 빨았던 거죠. 뭐 언론이고 삼성이고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대에 건설한 라인 모두 10나노 이하였습니다.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였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전용 라인이었거든. 그러나 삼성전자가 레거시 파운드리의 캐시카우였다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벌었냐? 다 이 레거시 파운드리에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하고 화성 캠퍼스에 다 7나노 이상 레거시 공정에 여기에서 매출이 70% 이상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레거시에서 70% 이상의 수익을 내서 첨단에 넣고 이랬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운드리도 레거시 파운드리에서 돈을 벌어서 첨단에 넣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삼성이 3나노를 물고 빠는 사이에 레거시 파운드리에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 이동해서 한진만 사장이 들어오면서 레거시를 집중적으로 해서 중국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굉장히 제재를 하고 최근에 미국 상무부에서는 레거시 D램까지 창신 메모리를 겨냥해서 지금 조사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레거시 공정을, 그렇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D램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파트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레거시 공정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미국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한 20여일 남은 트럼프 정부의 눈밖에 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은 제 블로그에 오면 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는 128단 낸드 플래시가 되는 싱글 스택 한 번에 128층을 해서 한 번에 채널을 뚫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회사들은 이렇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블 스택으로 가면은 공정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건 200단에서부터 아니죠. 128단에서부터 벌써 더블 스택을 했던 거고 200단 이상에서는 트리플 스택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321단이 지금 최고층인데 여기서 트리플 스택으로 간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286단을 하고 있는데 더블 스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400단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트리플 스택으로 가고 2030년까지는 1000단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양대학교 그 박재근 교수님, 전에 이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회장님을 하셨죠. 낸드 제종 공장을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으로 변환하면 152일, 그러니까 싱글 스택에서 낸드 플래시를 150일 만에 5개월 만에 걸리는데 이게 더블 스택으로 가면은 150일에서 250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정이 길어지면서 수율은 낮아지고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공정 비용은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싱글 스택을 가지고 128단까지 가고 더블 스택 갖고 286단까지 간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회사들은 뭐 이렇게 돈 되는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 그 블로그에 나와 있지만은 SLC, 싱글 레벨 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셀을 몇 개 이제 요 비트 단위로 저장하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MLC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시장이 TLC입니다. 트리플 레벨 셀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마이크론 이제 QLC를 지금 쿼드러블 레벨 셀로 이걸 지금 내놓고 있죠. 그다음에 PLC로 가는 거죠. 이런 것에서 삼성은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걱정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 주말에 쭉 글을 쓰면서 살펴봤더니 결국 삼성전자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D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D램에 있습니다. D램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고 D램에서 최첨단의 D램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죠. 삼성이 이제 이 초격차를 뛰어넘어서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면 세상이 내놓지 않는 그런 D램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놔야 될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1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